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꼭 날아오는 문자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누르는 순간 내 개인정보가 싹 털리고 내 통장 속 돈까지 털어가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문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자들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이제는 이게 위험한 문자인지도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명절 앞두고 어떤 문자들이 기승을 부리는지, 어떤 수법으로 우리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지, 절대 열지 말아야 할 문자들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정보는 우리 시니어님들 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도 쉽게 속을 수 있는 수법이니만큼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어느덧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맘때가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보이스피싱, 스미싱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엔 이 스미싱이 더 문제인데요.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문자를 받은 사람이 이 악성앱을 설치하거나 또는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해가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더 교묘하게 누구나 쉽게 속을 수밖에 없게끔 점점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3년간의 스미싱 추세를 살펴봤더니 매년 명절 기간 발생 비율이 전체 건수의 무려 42.4%에 달했다는 겁니다. 특히 작년 2021년의 경우에는 전체 건수의 50% 이상이 바로 명절 기간 동안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렇게 명절 기간 동안 스미싱 범죄가 특히 많이 일어났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기 쉽기 때문일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까지 모두 나서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절 때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니 국민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정도로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스미싱 문자를 보내오는 걸까요? 다양한 문자 유형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유형은 택배 사칭 문자입니다. 명절에는 택배 올 일이 정말 많죠. 서로 감사하는 분들에게 택배를 전달하면서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명절에 특히 택배 배송량이 증가하는데요. 명절 1, 2주 전부터 보통 명절 선물 배송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절 당일보다도 이미 그 전부터 명절 관련 택배를 주고받을 일이 많아지는 거죠.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택배가 많아지고 어디에서 어떤 택배가 올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을 악용해서 택배 사칭 문자를 보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택배 배송 불가, 주소 불안전함, 즉시 변경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뭐가 붙나요? 그렇죠. URL, 즉 인터넷 주소 링크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면 가짜 사이트로 연결이 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끔 하거나 또는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명절을 앞두고 이런 문자를 받게 되면 사람 심리상 나한테 명절 선물 올 게 있는데 혹시 주소를 제대로 입력 안 해서 못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인터넷 주소 링크를 누르게 된다는 겁니다. 평소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런 거에 절대 안 속아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명절 때에는 택배 선물 받을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자에 비교적 쉽게 넘어간다는 거죠. 혹시 우리 시니어님들도 이런 택배 관련 문자 받으셨나요? 다양한 유형의 택배 문자들이 있는데요. 받았던 문자 내용들도 함께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유형은 자녀 사칭 문자입니다. 이건 특히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수법인데요. 명절을 앞두고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장노년층을 노린 자녀 사칭 수법이라 그 수법이 더 고약하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엄마, 나 핸드폰을 분실했는데 라고 시작하거나 아빠, 나 핸드폰 액정이 파손됐어 라고 시작을 하면서 문화상품권 구매를 한 다음 일련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든지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앱을 위장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액정이 파손돼서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탈취하기 위한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내 자식인 줄 알고 깜빡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반드시 자녀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하필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게 되면 정말 폰이 망가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문자를 믿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어쨌든 이런 수법으로 다가오는 문자는 내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99.99%이니 절대 믿지 마시고 그 어떤 것도 전송하지도 받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명절 인사인데요. 추석 잘 보내시고 2022년 남은 시간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 하면서 역시나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게끔 유도하는 유형이죠. 이것 또한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더 주의하셔야 하는 수법인데요. 아무래도 젊은 층들보다는 시니어님들의 경우 이러한 안부 문자를 많이 보내시는데 혹시 번호가 바뀐 친구가 보냈나? 내가 번호를 모르는 지인이 보낸 건가? 이런 생각으로 궁금한 마음에 인터넷 주소 링크를 누르게 되면 역시나 가짜 사이트로 연결이 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내 돈을 탈취해가는 수법입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 온 이런 명절 인사 그리고 인터넷 주소 링크를 유도하는 명절 인사 문자를 받았을 때에는 절대 인터넷 링크를 눌러봐선 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유형은 모바일 상품권 증정입니다. 누구누구님 추석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역시나 인터넷 주소 URL을 보내는 수법인데요.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공연 예매권 등등 다양한 것들을 보내면서 인터넷 주소 링크를 누르게끔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특히나 명절이 되면 선물도 주고받고 또 승차권을 예매할 일도 많아지니까 이런 문자에 속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만큼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트로트 노래 다운로드입니다. 이건 특히 PC를 이용하는 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하는 수법인데요. 컴퓨터로 유튜브를 시청하시거나 온라인 검색을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트로트 음악 다운로드 받는 것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점을 노려서 중장년층이 관심을 보이는 검색 키워드를 악용해 악성 코드 파일을 유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노년층이 즐겨 듣는 트로트 메들리.mp3라는 파일 이름으로 컴퓨터에 악성 파일을 유포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유튜브에 각종 파일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올린 후 상세 설명란에 악성 코드 다운로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악성 URL을 포함하는 방식의 공격도 발견되고 있다고 하니 유튜브 사용 시 다운로드 파일은 절대 함부로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명절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사기 문자, 스미싱 수법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문자와 카톡으로 오는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마시고 가족으로부터 오는 긴박한 연락도 꼭 전화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노래나 영화를 다운로드할 때에는 꼭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만 하시는 것도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